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26일 오늘 목요일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제목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청약 관련해서 청약 해지가 많으니까 청약 해지 방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 대책이 나왔고요. 민간건설 임대사업 요 부분에 88 대책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죽신 이야기들. 한강 압구정 라인이 이제 70층으로 재건축을 한답니다. 70층이라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해운대 마린 쪽 말고는 그렇게 높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가축법인 이야기들 이런 것도 좀 나왔고요. 예. 일기 신도시 이야기도 좀 나왔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얼죽신 신축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서울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피나 모피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손피, 그 신축 단타 66, 77% 이제 이런 양도세를 부담하는 매수인이 이제 부담하는 식으로 손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이고, 대부분 지방은 지금 이제 마피거나 아니면 이제 모피나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리고 역세권 위주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거는 일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제 서울 쪽이 회복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피가 많다 하면은 아직 시장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근데 기사들의 손피가 좀 나왔다. 일부 이 서울 쪽 이쪽은 거래가 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계속 좀 활성화되고 금액대도 이제 상향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나 전세랑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월세가 너무 높으니까 이 소형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45제곱 거의 국민평형 말고 거의 한 10평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평수대가 보통 이제 빌라들이 많았거든요. 다세대나 이런 것들, 다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에 대한 회피가 많으니까 그 틈새에 이제 그 비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좀 자리 괜찮은 역세권 위주의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 여기도 이제 전세 사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로 바뀐 비아파트 중에 이제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보다는 다가구 이런 것들보다는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방 역세권 위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엊그제 이제 손님이 그 소형 오피스텔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1시간 만에 물건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전세보다 월세가 이제 금액대가 이자 대비 또 금액 대비 괜찮으면은 좀 빨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 같고요. 재건축의 그 압구정 라인, 한강 라인이죠. 한강 라인. 네. 이게 이제 70층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이 카카오 쪽을 보시면 지금 압구정 라인인 현대 쪽, 요쪽 라인입니다. 예, 이제. 지금 느낌이 안 오시죠? 네. 지금 한강을 보시면 한강 라인에 이제 성수동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쪽인데, 어, 아파트들이 요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요 정도 층수가 거의 20층 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강에서 이제 대교에서 이제 바라본 느낌은, 여기 보면 아주 고층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라인들이거든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도 여기를 지나갔었는데, 야, 참 재건축을 하면은 뭔가 정말 달라지겠구나. 아마 이 반대편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 일대가 이제 전부 다 그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렇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들처럼 최소 요렇게 올라가요. 예, 여기도 요렇게 올라가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분담금이 최소 이제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거든요. 층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70층이 되면은 사업성도 있고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이제 일반 분양 금액이 나온다 하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특히 한강 라인. 이제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만 보면은 부산을 이제 가장 사실 재건축의 가장 큰 부분은 사이비치거든요. 사이비치. 사이비치가 이제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지. 사이비치가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네, 조금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여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이제 그 나온 것들을 본다면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온 것들은 최소 이제 8억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그 사인피치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께서 이제 분담금 이런 것들 이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이제 그 뭐 근데 제가 계약하셨던 분도 이제 매도하신 분이나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매수하신 분도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젊으신 분이 하셨고요. 여력이 있으시고 현금 자금이 있고 계속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신 분들이 이제 어, 다른 지역 분들이 매수를 하셨고 또 매도하신 분께서는 뭐 굳이 현금 정산보다는 뭐 그냥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분담금이 최소한 8억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지금 그 제가 표를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강한리 바다 한강 라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면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호수의 오션뷰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가 어떻게 다시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라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쪽 쭉쭉 쭉쭉쭉 해서 뭐 호수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팔렸죠. 도시가스 요거 팔리고 이제 해운대 들어왔는데 지금 대우에서 해가지고 주상복합이 올라갈 거거든요. 서밋도 지금 그렇고요. 여기 라인이 이제 여기 이제 대한빛이 올라왔고 뭐 위에서 봐야겠네. W 있고 서밋 있고 뭐 남천자이 있고 뒤쪽에 이제 뭐 있겠지만 이쪽 메가마트도 다 올라올 겁니다. 이쪽에 다 올라오고 하면 이제 이쪽도 다 올라오고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예. 뭐,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분담금 15의 한강 라인, 예, 분담금 8억이 이제, 물론 이제 분양가가 다르겠죠. 분양가가 다른데, 가장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24일날, 국토부 보시면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일기 신도시 서울 쪽 경기 라인은 다 끝났거든요. 일산까지 다 되면서 오고 5곳에 이제 밑그림이 다 됐어요. 큰 느낌은 이런 식으로 쭉쭉 뭐 하겠다. 결국 35년도까지 기본 용적률은 이제 아파트는 300, 주상복은 360 이런 식까지 나오고요. 각각의 이런 식으로 뭐 일산, 분당, 뭐 평촌, 삼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27,000호 이 정도 결국 최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관련해서 그 다음 뭐 교통 뭐 학군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거든요. 뭐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도 한 11월, 12월 한까지는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해운대 관련해서 제가 뭐 이 글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부 가서 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도 지금 이 정도 아웃라인은 기본 계획안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선도지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또 지방에 있는 사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또 하고 이 정도로 한번 하시면 되고 청약 해지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약 해지가 많으니까 사실 이제 청약 해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일 날 청약 해지 관련해서 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크게는 그겁니다. 금리를 인상해 준대요. 금리 인상을 뭐 해준다는데 뭐 얼마만큼 이게 와닿을지. 그 다음에 예부금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이제 보통 한 가지만 됐어요. 예부금은 민영주택 되고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한다. 그 다음에 월납입액을 이제 10만 원 제한했는데 25만 원 쭉쭉 내려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시행 전 같은 경우는 그 인상 이후, 금리 인상 이후 이제 이자가 되면 납입 전은 종전금리를 따르니까 지금부터 이제 넣어라 이거죠. 뭐 소급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뭐 정말 아주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온 거죠. 그만큼 기사가 이런 대책을 이제 만들고 있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소스가 나왔으니까 청약 해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 식으로 이런 아우트라인을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나 아니면은 뭐 이 그래프나 이런 통계율 같은 거를 뭐 100%다 믿고 따르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색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씩 좋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행사 건설사인데 보통 이게 뭐냐면 이 민간 임대주택을 특별법에 관련해서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 뭐 지금 또 공공임대 민간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임대도 있고요. 그래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거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하여 이제 건설하는 이런 것들. 이 주택 건설 사업자가 이제 사업 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인데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 미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미분양인데 이제 그 임대사업자로 이제 시행사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만료를 하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희청희청한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미반 안 하면서 이제 1년, 2년씩으로 이제 좀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분양 당시의 그 미분양했기 때문에 임대로 돌린 거거든요. 임대를 하려고 이제 건설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임대로 돌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임대가 끝나니까 이거를 그 임대사업자들이 건설사업자들이 이거를 이제 매매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분양 당시 분양가가 아니고 현재 시세에 이제 분양가를 하니까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분양가도 높게 산정하니까 현재 분양가를 하니까 지금 뭐 서로 지금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88 대책이랑 연관되는 거건데 88 대책도 민간 건설임대 이런 식으로 민간 매입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또 당근을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사실 현실적인 상황들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뭐 굴러가긴 굴러가겠죠. 근데 이제 관심도는 떨어진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대책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그 하나의 영역을 차지해서 뭐 좀 흘러가긴 흘러가겠지만 좀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알아볼 게 가족법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요구입니다. 이제 그 기재부를 보시면은 7월 달에 법인세 입법 개정안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가세 표준을 200억 이하는 이제 법인세 19%로 조정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가세 표준이 보통 2억 이하는 9%였어요. 예, 근데 200억 이하는 19%. 근데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또 금액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해당 사항이 뭐 제 손님들은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보면 200억 이하를 전체를 19%로 이제 이 입법 세제 개정안을 지금 그 내놨거든요. 조정한다 이 말인데 이게 왜 문제되냐면은 그
가족법인, 요 성취신고 확인 대상 소유권 법인 중에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임대업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이제 50%고 5억 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규모로 해요. 뭐 경비 빼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보통 이제 개인 법인이나 아니면 가족 법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이제 임대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만약에 뭐 2억이면 9%니까 한 1,800만 원 정도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뭐 19%로 나오겠지만 근데 만약 19%를 해버리면 이제 거의 3,800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더 나오니까 지금 특히 2억 이하 금액도 있겠지만 구분 상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200억짜리 금액대 계산하면 상가나 꼬마 업무용 이런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보면은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조금씩 법인이 힘들게 되는 개인 법인도 그렇고 가족 법인도 그렇고 법인 운영하기가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닌 식으로 흘러간 게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세금 내고 나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식으로 흘러가요. 저희도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남는 게 없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일찍이 이제 법인들을 개인으로 돌려가지고 또 세팅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뉴스는 뭐 얼죽신, 월세 이런 것들 이야기 나왔고요. 재건축은 압구정 라인, 뭐 일기 신도시를 받고 청약까지 청약 해지 방지 이제 그다음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받고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가족법인 이런 것들 좀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